3페이지 실력 탄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하던 것좀 이어서 정리하고 묻히도록 할게요. 이번에 다음 현상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 중에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학생은 있고요. 가을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해가 뜨자 안개가 서서히 사라졌다. 안개가 생기는 거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액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유는 가을 아침에 안개가 끼는 바닥은 온도가 낮아져서 수증기가 액체로 되기 때문이다. 그렇고요. 원영이는 해가 뜨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공기 중의 물방울이 다시 수증기로 증발하겠죠. 증발하면서 다시 물방울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안개가 사라지는 거고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겠네 라고 합니다. 당연하게 기체보다는 액체가 조금 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상태가 되겠죠. 서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입자의 크기도 작아질 거야 되는데요. 입자의 종류와 개수와 크기, 그리고 질량 이 네 가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서희가 틀렸고요. 주원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 물질의 부피도 줄어들 거야 그랬는데요. 부피라는 거는 쉽게 고체 상태 물질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길이가 짧아지는 거니까 부피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주어진 것 같고요. 1번에 4번 서희가 됐어요.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실험이다 돼 있고요.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는 거예요. 삼각 플라스커에 물을 넣고 알루미늄 호일을 씌우고요. 가운데 구멍을 뚫고 물을 가열을 해요. 그러면 불이 가열을 하면 수증기가 돼서 알루미늄 호일에 있는 구멍을 뚫고 밖으로 나오겠죠. 구멍으로. 물이 끓으면 알루미늄 호일 구멍 바로 윗부분과 하얀 김이 생긴 부분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어서 색변화를 관찰한다고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물을 끓이면 바로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될 텐데 수증기는 투명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조금만 지나면 수증기가 바로 식어버려요. 그래서 하얗게 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끓일 때 보이는 하얀 김은 액체 상태의 물방울들이고요. 그리고 흰 하얀 김이 되기 바로 직전에 투명한 부분이 이제 수증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물이 끓는 거는 100도씨에서 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잖아요. 그치? 아무리 더워도 집에서는 한 20몇 도 내외다 보니까 100도씨의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 다음에 바로 식어가지고 가까워져요. 기억의 하얀 김은 기체 상태이다 되는데요. 하얀 김은 액체 상태가 되겠고요. 이 실험에서 물의 승화와 액화를 관찰할 수 있다 되는데요. 승화는 아니고 기화와 액화를 관찰할 수 있겠죠. 3번이 답이고요. 기억에 갖다 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게 이제 물의 성질이 되겠고, 물 같은 경우는 얼음일 때, 물일 때, 수증기일 때 모두 염화 코발트 종이를 푸른색을 갖다 대면 이제 붉게 변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물이 상태 변화를 해도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물을 이루고 있는 상태 변화를 해도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질량, 크기 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 3번이고요. 그래서 4번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은 변화가 없다가 아니라 변한다고요. 그렇게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물의 성질이 달라짐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번에 3번이고요. 3번은 이제 승화성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고체화한 형태가 드라이 아이스고요. 바로 이제 승화를 하면서 고체에서 기체로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아이오딘이라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승화성 물질이고요. 아이오딘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가루고요. 얘가 승화를 해서 기체가 되면 아이오딘 기체가 되면 이제 뿌옇게 보라색 수증기가 보라색 기체가 이제 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체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올려놓고요. 가열했어요. 1번에 A에서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한다는데요. A는 이제 아이오딘 고체고요.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A와 B 사이에는 기체 상태예요. 그리고 B가 되면요. 다시 기체가 얼음의 아랫부분에 이제 차갑게 냉각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차갑게 식어서 다시 기체가 고체가 돼요. 그래서 A하고 B는 고체고
A와 B 사이에 있는 공간은 기체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A에서 입자별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겠죠. 고체 상태에서 기체로 승화가 되는 거니까. B에서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까워진다는 다시 기체가 고체가 되니까 입자가 가까워지면서 규칙적으로 되겠죠. A와 B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의 수는 변하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태 변할 때 입자의 종류와 개수와 질량과 크기 네 가지 변하지 않나요? 요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참고해주세요. 이 실험에서 아이오딘은 고체, 기체, 고체수입니다. A와 B는 고체 상태에 A와 B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은 기체로 이제 채워지겠죠. 답은 5번이고요. 영하의 날씨에 그늘에 있던 눈사람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B로 설명할 수 있다 되는데요. 눈사람이 작아지는 것은 얼음이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할 수 있죠. A가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같은 승화라도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지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지 방향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3번에 5번이고요. 액체 상태에 금속을 부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응고시킨대요. 그런데 그런 틀은 실제 물건보다 약간 크게 만든대요. 가닥으로 오른 것을 되는데요. 네, 답은 2번이고요. 액체가 응고하면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고체 상태보다 부피가 더 크니까 액체를 부었을 때 이제 고체가 되면서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액체를 붓는 틀은 액체를 붓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부피가 조금 커야겠죠. 그리고 좀 서서히 이제 감소하면서 칼이라든지 나치라든지 그런 철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에 2번이고요. 액체 상태가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보다 부피가 크다는 거를 말해주는 질문이었고요. 5번에 드라이 아이스는 밀폐되지 않은 휴지통에 버려야 하는데 바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있는데요. 답은 3번이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고체는 부피가 여러분들 뭐 아이스크림 집에서 줄 때 딱 작은 주머니를 주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작은 주머니를 주는데 거리에 따라서 좀 커지겠지만 굉장히 작지만 이게 기체가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밀폐된 곳에 넣으면은 예를 들면 뚜껑이 닫혀 있다면 뻥 하고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3번 부피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오늘은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3단원 나갈 거고요. 지난주에 했던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에서 열이 어떻게 흡수가 되고 방출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풀어서 녹는다. 융해가 되겠고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기체가 되다 해서 기화가 되겠고요.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건 액체가 되다 해서 액화가 되겠죠. 여기는 잘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는 단단하게 응축된다 해서 응고라고 하고요. 고체가 뭐 응집된다, 응축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단단하게 응축되고 단단해진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융해는 풀어지고 녹는다. 그리고 녹고 풀어진다. 기체가 되면은 기화, 액체가 되면 액화, 고체가 되면은 단단하게 응축된다, 응축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가 있고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승화가 있어요. 둘 다 승화인데 방향을 항상 이제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라고 방향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고요. 여기서 이제 열이 흡수가 되는지 방출되는지만 추가로 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있는데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건요. 죄송해요. 밑에서부터 할게요. 2번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로 할게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요. 물질의 입장에서는요. 주변에서 열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얘한테 물질한테
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체, 액체, 기체 순환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열을 흡수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을 흡수한다 해서 흡열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열을 공급해주는 조건이잖아요. 이거를 가열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액체, 고체 같은 경우는 얼음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체 같은 경우는 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체는 수증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음에 열을 가해. 그러면은 녹죠. 물이 되고. 물에 계속해서 열을 공급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100도씨가 되면은 수증기가 돼서 끓겠죠. 끓어서 수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열을 물질에다가 공급을 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흡열 과정이라고 하고요. 가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겠죠. 그리고 인력이 약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요.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입자 운동은 점점점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열을 가열하는 흡열 조건에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운동성이 활발해진다. 아셨죠? 반대는 열을 냉각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건요. 뭔가 열을 식히는 거야.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뺏는 게 되겠죠. 이제 기체가 열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체를 방출하면서 식어가는 거죠. 단단하게 이제 굳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열을 물질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열을 방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발열 과정이라고 하고 온도는 냉각 조건입니다. 당연하게도 흡열 과정에서 반대로 방열 과정 같은 경우는요.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하면서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워지면서 인력은 강해지고요. 인력은 강해지니까 배열은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이 바뀌겠죠. 그리고 입자의 운동성은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서 입자의 운동성은 둔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입자의 운동은 둔해지고요. 자, 이렇게 갈수록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거리는 멀어지고요. 거리는 가까워지고. 네, 요 내용이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에 다 담겨져 있고요. 요거를 그래프로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면요. 물을 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온도가 되겠고 y좌표가 온도 도씨가 되겠고요. 이제 X축 같은 경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공급해요. 온도를 높여줘요. 가열을 시켰어요. 그래서 얼음부터 시작할게요.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떤 온도에서 물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물이 이제 끓어서 수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얼음 구간이고요. 고체 구간이라고 할게요. 고체 구간이고요. 그다음 이 구간이 물 구간이고 여기가 수증기, 액체, 여기가 기체 구간이고요. 고체는 얼음 생각하시면 되고, 액체는 물을 생각하시면 되고, 기체는 수증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얼음이 물이 될 때 녹는 온도가 있죠. 0도씨예요. 이때를 우리가 보통 녹는 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액체가 0도씨부터 100도씨가 되면 100도씨가 될 때까지 쭉 물을 끓이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포가 생기면서 끓기 시작하잖아요. 100도씨가 되면 이제 끓어요. 이거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해요. 끓는 온도. 물의 끓는 온도가 되겠고요. 물질마다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평행한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뭐냐?
이 구간에서는 고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 고체들은 입자의 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 인력들을 느슨하게 끊어주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상태 변화에 에너지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요. 이 구간은 고체하고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고요. 이때는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같이 공존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0도씨가 되면은 모든 얼음들이 다 녹아서 물이 됩니다. 그리고 100도씨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100도씨가 되면 다시 이제 액체와 액체도 입자 사이에 인력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력들을 다 끊어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구간이고요. 이때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 온도를 수증기가 된 거를 다시 이제 식혀요. 온도를 다시 뺏어. 그러면 냉각 조건이 되겠고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식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기체가 식어서 100도씨가 되면은 다시 이제 100도씨부터 온도가 내려갈수록 수증기가 이제 액체로 바뀌는 구간이 나와요. 기체에서 액체가 되겠고요. 이 구간은 다시 액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시 이제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고체가 돼요. 다시 얼음으로. 여기는 어차피 반대되는 거니 정확하게 반대되는 거니까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기체가 이제 액체가 되는 끓는 점은 그냥 100도씨로 똑같은데 이름은 똑같은데 여기서 0도씨를 우리는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물이 얼음이 될 때 얼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녹는 점 말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어는 점이라고 해요. 어는 점. 그래서 모든 물질은 끓는 점은 하나인데 끓는 점이라는 용어는 어차피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 똑같이 쓰는데요.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는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는 어는 점이라고 해요. 똑같은 온도지. 그래서 명칭이 용어가 다르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녹는 점, 어는 점. 근데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 수평한 구간에서는 각각의 상태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때 열에너지가 이제 가열 조건에서는 열에너지를 에너지를 흡수해서 입자의 인력을 끊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 구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냉각 조건에서는요, 이제 식으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건 상태 변화 때문에 이제 일정한 구간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와 요 지금 그림을 50도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두 개를 잘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이 단어는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이 구간은 우리가 융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융해 구간이에요. 그리고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를 여기가 이제 기화 구간이고요. 그리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이 구간을 액화 구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이때를 음모 구간이죠. 자, 하나만 이제 더 추가할 건데요. 이제 열이 흡수되는 건지 방출하는 건지를 정리할 거예요. 자, 기화열, 융해열 같은 경우는 열을 공급하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의 입장에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융해와 기화와 본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는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융해열은 항상 흡수해요. 고체가 액체가 될 때 되는 상태 변화, 융해는 항상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융해열 흡수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융해
융해열 흡수. 그 다음에 기화도 흡수잖아요. 기화할 때도 열을 항상 흡수하죠. 그래서 기화열 흡수. 그리고 승화도요.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도 흡수하겠죠. 승화열 흡수. 이때 승화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는 액화열 방출이 되겠죠. 냉각 조건 가지고 있던 열을 방출시키면서 식어가면서 점점점 굳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액화열 액화열 방출. 그리고 이제 액체가 고체가 될 때도 액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시키면서 이제 간단하게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고열 방출. 그리고 수증기가 바로 그냥 얼어버리는 승화열도 방출. 이번에는 기체가 고체가 될 때의 승화열이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 그래프와 이 표도 잘 기억해야겠지만, 융해열은 항상 흡수, 그 다음에 기화열은 항상 흡수,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열은 항상 흡수. 알겠죠? 근데 응고열,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열은 항상 방출,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열은 항상 방출,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가 되는 항상 승화열은 방출이라 생각하시죠. 융해열 방출, 기화열 방출 이런 거 없어요. 응고열 흡수, 액화열 흡수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융해열은 흡수, 기화열은 흡수, 응고열은 방출, 액화열은 방출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12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이제 한번 책으로 정리해 볼게요. 2번부터 볼게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고요. 흡수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을 우리는 흡열 과정이라고 해요. 융해, 기화, 승화 같은 상태 변화가 되겠고요. 이때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죠.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 보시면요. 뒤쪽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기다 노출해 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해준 열 에너지가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다 노출해 놓으세요. 입자 간의 결합과 인력을 끊는데 에너지가 사용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인력을 끊는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그래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계단형 그림. 오른쪽에 가와 다 구간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서서히 높아진다 돼 있는데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얻기 때문이겠죠. 나는요. 온도가 일정하죠.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 왜냐?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밑줄에 넣으세요. 그래서 이 계단형 그래프에서는 이 평형 상태가 나타나는 나 구간이, 온도가 일정한 나 구간이 중요하고요. 이때 지문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보통 이제 왼쪽 같은 그래프에서는 지금 액체와 기체가 같이 공존하는 구간이겠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를 이제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한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상태 변화는 온도, 끓는 점.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78도씨. 이런 식으로 물질마다 다 끓는 점이 다 달라요. 자, 이번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입자별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승화열이잖아요. 승화열 흡수.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융해열 흡수,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기화열 흡수. 그래서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 승화열 흡수,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건 융해열 흡수,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건 기화열 흡수.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짜. 밑에 있는 표를 보면요. 열 에너지는 지금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가열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는 흡수가 되겠고요. 입자의 운동성은 열을 가져가니까, 받으니까 이제 점점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입자들의 인력이 약해지면서 입자별을 불규칙화되겠죠. 그리고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그리고 입자 사이 인력은 약해진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입자 사이의 인력과 거리와 배열과 운동성, 이걸 같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입자 사이 인력이 약해지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입자의 배열은 불규칙적이 되니까 입자의 운동성은 활발해진다. 이렇게 같이 외우도록 하세요.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학교에서 나중에 수행 같은 거 하실 때 이거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출하는 조건이 되겠고요. 이쪽에 1번 열 에너지를 방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온도라든지 액화라든지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되고요. 자, 밑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밑줄에 넣으시고 똑같아요. 상태 변화하는 동안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되는데요.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가 사용되는 딱 사용하시면 되고요. 입자 간에 지금 굉장히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결합과 인력이 약해요. 그 인력과 약해진 인력과 결합을 강하게 결합시켜주는데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가나다가 있는데요. 이제 얼기 시작하는 데에 있는데 거기다가 어느 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얼기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Y축에 온도 밑에 얼기 시작 되어 있는 거기다가 어느 점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전에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끓는 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가다는 이제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고 열 에너지를 잃기 때문이다. 방출하기 때문이고요. 나에다가 밑줄에 넣으시고 온도가 일정하다. 마찬가지로 상태 변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물질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밑줄에 넣으시고요. 나는 액체와 고체가 함께 존재한다. 되겠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 상태 변화 입자 배열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요.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그림인데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열 방출 써놓으세요. 승화열 방출.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액화열 방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는 고열 방출이에요. 그래서 흡수하는 건지 방출하는 건지 에너지가 잘 기억해 주세요. 밑에 표를 보면요. 이제 열 에너지가 방출되면 입자 운동성 둔해지고 입자의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있는데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지면서 가까워지고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지면서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하고요. 입자의 운동성은 점점점 둔해진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2번 볼게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되어 있고요.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얼기 시작한 온도와 끓기 시작한 온도가 일정하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물은 항상 100도씨에 끓잖아요. 라면 1개를 끓이던 라면 2개를 끓이던 라면 10개를 끓이던 항상 끓는 온도 100도씨랑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거는 끓는 시간이 되죠. 양에 대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거나 많게 걸리는 거나 할 뿐이죠. 온도는 항상 100도씨에서 끓어요. 물 같은 경우.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항상 78도씨면 끓고요.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면 끓는 점이나 어느 점은 항상 일정하다. 뭐 말하는 거고요. 양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고 끓는 점이 변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변할 수도 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얼기 시작하거나 끓기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물의 양이 많아지면 천천히 끓을 거고요. 물의 양이 많아지면 천천히 얼겠죠. 가열하는 불의 세기가 세면 끓기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고요. 불을 가스불이나 전기불을 전기 레인지에서 전기 인덕션 같은 거를 1단보다는 2단, 2단보다는 3단이 더 세지잖아요. 그럼 빨리 끓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빨리 끓는다고 해서 끓는 온도, 끓는 점 변하지 않아요. 항상 100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모르야 될 내용이고, 이 내용은 우리 이제 1학년 2학기에 비열 파트에서 배웠고요. 열과 비열 파트에서. 자, 오른쪽에 1, 2, 3, 4, 5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 이제 그래프에서 이 평행한 구간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뭔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의 출입에서 융해열은 항상 흡수되고 기하열은 항상 흡수된다. 응고열은 항상 방출되고 액화열은 항상 방출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번 볼게요.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뭐 단단한 것에서 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액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반대죠. 먼 쪽에서 액자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액체나 고체가 되는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A,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D,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F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요. 흡수해서 입자의 탄력이 약해지면서 점점점 멀어지는 걸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E,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C,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E가 되겠죠. 가나다 구간은요, 여기서는 지금 문제 액체 물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잘 보시고 그래프와 문제를 잘 보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한 거는 여기가 이제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3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나와 있을 때고요. 이렇게 2층만 나와 있을 때는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경우잖아요. 여기서는 문제 액체라고 돼 있으니까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구간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액체가 되겠고 다 같은 경우는 고체가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응고 구간이고요. 같이 공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는 액체, 나는 액체와 고체, 액체 플러스 고체, 그 다음에 다는 고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나가 되겠고요. 3번은요. 물질이 지금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물질이 여기는 고체인가 보네요. 기체에서 고체로 가겠네요. 기억은 기체, 리은은 고체.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은 열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자고 했죠. 입자의 인력, 거리, 배열, 운동성 같이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은요. 문제에 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액체를 가열하는 거니까 액체와 기체가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기화하는 상태 변화가 되겠죠. 가는 액체, 나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요. 액체 플러스 기체. 다는 기체 구간이에요. 가 구간에서는 물이 존재한다. 오고요. 나 구간에서는 가해준 열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된다. 네, 맞죠? 오. 다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네, 있고요. 지금 다는 이미 상태 변화가 끝난 구간. 그래서 기체 구간이죠. 그래서 X가 되어 있고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나예요. 다 구간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나 구간이 되고 가는 액체만, 다는 기체만, 나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아시겠죠? 5번에 물질이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상태가 변할 때 입자 운동은요.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활발해지겠죠. 거리가 멀어지면서 활발해지고요. 입자 배열은 불규칙적이 되겠죠. 입자와의 거리는 멀어진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좀 쉬었다가 우리 10분 쉬었다가요. 지금 40, 한 4분, 5분인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